저는 5m가 넘는 5175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주행을 할 때 길이감은 확실히 느껴지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2m가 조금 안 됩니다. 1990으로 나타나 있고, 팰리세이드, 현대차 팰리세이드를 비교를 해보면 팰리세이드는 원장이 4980이거든요. 5m가 조금 되지가 않고, 시에나와 비교를 해보면 19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보면 2c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차인데, 그 차와 비교해도 전폭 같은 경우가 시에나가 더 넓다는 것을 봤을 때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륜구동 그리고 상시 사륜구동 이렇게 트림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륜구동 차량에는 E4 시스템이라는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도어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쪽 작은 창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운행을 할 때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뭐 이렇게 공기저항 위한 공기저항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해보니까 그 상황에서 바람을 잘 거스르는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차량 성형, 외관 성형이 잘 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형, 멀리서 보면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운행하면서도 그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보여지고, 밑에 시에나가 저렇게 보여지고요. 이쪽에는 이제 트림, 리미티드 관련된 레터링, 그리고 밑에 하이브리드 표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시트가 이제 캡틴 시트 추가됐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2열 가운데 시트가 접히고 빼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 차는 뭐 이제 7인승이니까 빼낼 수 있다는 그런 오디세이의 장점이 있고, 오디세이는 매직 슬라이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차는 전후만 되잖아요. 좌우까지 슬라이딩이 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고, 카니발 7인승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 차량도 폴딩은 되지가 않고요. 이제 오디세이는 폴딩이 되고, 시에나도 폴딩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과 큰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2열 공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뒤로 뒷좌석 3열로 가보면,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무릎 공간 편안하게 앉아봤는데 무릎 공간 괜찮고요. 머리 헤드룸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손바닥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가 나오고, 제가 키가 180이고요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3열에도. 그리고 이 부분을 이 스트랩 당겨서 넘길 수가 있고, 또 허리각도 조절이 되는데, 제가 최대한 세워보면은 너무 불편하고, 이게 당겨서 눕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단계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어쨌든 최대한 눕혀보면은 들어누워서 정말 들어누워서 가게 되는 그런 매우 편안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최대한 세운 상태, 이쪽 부분으로 눕히게 되는데, 스트랩으로 최대한 눕혀보면은 이 정도 공간, 이 정도 기울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뒷 유리에 거의 닿을 정도로 헤드레스트가 그 정도로 상당히 눕혀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에 이 부분을 누르면 레이더 크루즈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셋을 할 때는 뭐 나무 버튼이나 눌러도 되고요. 셋을 하고 조절을 하게 된 형식이고, 누르고 있으면 5km/h씩 올라가고, 차간거리 조절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안정적으로 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LT 조향 보조 장치 활성화된다 나타납니다. 캔슬 버튼이고, 버튼이 많이 토요타가 딱딱하게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완화가 된 느낌을 받게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량 조절하게 되고, 네, 뭐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 받지 않게 됐고, 백 버튼 이 부분 통해서 이제 계기판 상황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토요타 차량과 이렇게 당기는 게 있는데요. 당겨서 열면 이게 자동이 아니라서 걸어야 됩니다. 수동으로 걸게 되고요. 2.5L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됐습니다. 시에나의 최고 출력은 189마력이고 시스템 총 출력이 246마력입니다. 오디세이는 3.5 더 큰 3.5 직분사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요. 오디세이의 최고 출력은 284마력입니다. 오디세이가 더 높고, 시에나에는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오디세이에는 전자제어식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복합 연비에는 시에나 EWD 차량은 14.5라고 했고 AWD 13.7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2톤이 넘는 1145로 나타나 있습니다. EWD 기준이고요. 무게를 생각했을 때 부드러운 핸들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 운전자도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니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9km/L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코모드에서의 핸들링은 무척 가볍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이제 급격한 코너 상황인데 돌릴 때 보면은 무척 가볍게 핸들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가 에코랑 일반 노멀과 스포츠가 있는데 현재는 노멀 상황이거든요. 노멀에서의 승차감 변화는 이제 에코는 아니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스포츠로 변경을 하게 되면 확실히 핸들이 묵직해집니다. 승차감도 딱딱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을 주는 그런 차량 그런 움직임 느낌을 느낄 수가 있네요. 현재 에코 모드 상황에서 부드럽게 주행을 해나가다가 스포츠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조금 역동적인 주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 자체는 미니밴답지 않게 빠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성 부분이 정말 이 차의 큰 장점을 붙게 되면은, 원래 흰 차선 표시만 있었는데 이렇게 붙게 되면 옆에 이제 하늘색 표시의 그런 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붙으면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껌뻑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핸들 상에서는 진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의 중앙유지보조 수준으로 이렇게 주행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핸들을 잡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들을 잡지 않은 지 한 1분도 안 됐는데 이런 표시가 금방 뜨게 되고요. 저 위쪽에 차선과 차량 표시 관련된 녹색 표시가 흰색으로 될 때도 있고 녹색 표시가 될 때가 있는데, 지금 흰색이잖아요. 녹색 표시랑 왔다 갔다 하는데 녹색 상황일 때 차선 유지 보조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자율 주행 장치 보면은요, 거의 중앙 유지 보조 수준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핸들에 이렇게 진동이, 차선을 밟게 되면 핸들에 진동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기판상에서는 선을 밟게 되면은, 차선을 밟게 되면 차선이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서, 그리고 위쪽에는 차선과 차 표시가 있는 해당 디자인이 껌뻑거리면서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황이고요. 왼쪽에는
반절 지원 관련된 표시가 저렇게 뜨고 있고, 우선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저쪽 PWR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는 숫자 표시가 큼지막하게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그 불매를 얘기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주행을 할 때도 일본 차량을 대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그런 생각을 전해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감당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